삼겹살 자주 드시죠? 퇴근 후 동료들과 고깃집에 가면 당연히 삼겹살 시키고 이것저것 곁들여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 싸서 한 입, 나물 올리고 또 한 입, 그리고 국물 한 숟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속이 더부룩하거나 유난히 피로감이 심했던 적 없으셨나요? 단순히 과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삼겹살 자체는 워낙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라 함께 곁들이는 재료에 따라 몸이 받는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정말 안 좋은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김치찌개. 삼겹살을 먹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 중 하나가 김치찌개입니다. 삼겹살을 구우면서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함께 옆에 올려둔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뜨끈한 국물 냄새는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씹다가 느끼한 맛이 올라오면 김치찌개 국물로 입안을 씻어내듯 마시고는 합니다. 특히 기름진 삼겹살과 매콤 짭짤한 김치찌개의 조합은 단맛, 짠맛, 감칠맛이 어우러져 입에서 폭발적인 맛을 냅니다. 그런데 이 궁합, 맛은 좋아도 건강 측면에서는 결코 이상적인 조합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나치게 높은 나트륨 섭취 때문입니다. 삼겹살 자체는 생고기로 먹는 경우보다 양념을 하거나 쌈장, 간장, 마늘 소스 등을 함께 곁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미 염분 섭취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김치찌개가 더해지면 나트륨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김치 그 자체가 이미 절이고 숙성된 염장식품인데 찌개로 끓일 때 다시다,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이 한데 들어가면서 나트륨 함량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조합은 단 한 끼로도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을 훌쩍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이 자주 반복되면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고 신장에 무리를 주며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만성 피로를 호소하거나 자주 손발이 붓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칼륨 균형을 깨뜨려 전반적인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기가 강한 음식은 일시적으로 입맛을 돋우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장의 염증 반응을 촉진해 소화불량이나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식후 몇 시간 지나 피로가 몰려오고 몸이 붓고 갈증이 지속된다면 그 원인이 이 짠 조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역국. 삼겹살을 먹을 때 미역국을 곁들이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생일날 고기 먹는 자리에서 미역국이 함께 나오는 일이 많고 일부 분들은 고기만 먹으면 느끼하니까 국물은 미역국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 미역국은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아 부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삼겹살과는 결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역에 포함된 요오드 함량입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로 천연 요오드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성분이지만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겹살처럼 고지방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대사 시스템이 더욱 불안정해지며 피로감이 커지거나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결절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반복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이 지방 소화를 지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겹살은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훨씬 높은 고기인데 여기에 섬유질이 많고 끈적한 점성이 있는 미역이 더해지면 위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복부 팽만, 트림 증가, 속쓰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미역국을 선택했지만 고기와의 조합에서는 오히려 소화기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먹을 땐 좋은 음식도 다른 음식과 섞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마늘. 삼겹살 하면 마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판 한쪽에 슬라이스 마늘을 굽는 것도 정석이지만 일부는 생마늘을 그냥 쌈에 넣어 싸 먹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균 효과와 면역 증진 효과가 있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적절히 조리된 상태일 때 이야기입니다. 생마늘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한 향을 내며 항균 작용을 하긴 하지만 위점막을 자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삼겹살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마늘까지 곁들이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 건강이 예민한 분들이 고기 먹은 다음 날 더부룩함, 명치 통증,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이 생마늘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생마늘은 자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꾸준히 다량 섭취할 경우 위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생마늘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반면 구운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열에 의해 어느 정도 분해되어 자극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익히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위장에 부드럽게 작용하므로 고기와의 궁합도 좋아집니다. 맛을 위해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위 건강까지 고려한다면 구워 먹는 쪽으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홍시. 삼겹살을 먹은 후 마지막 입가심으로 홍시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시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시원하게 냉장고에 두었다가 꺼내 먹으면 기름진 입안을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디저트 대용으로 즐기는 경우도 많고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이 강해 가벼운 후식처럼 여겨지지만 이 조합 역시 생각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홍시는 타닌이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타닌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홍시를 곧바로 먹으면 타닌이 삼겹살 속 단백질 및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여성처럼 철분 섭취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타닌이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기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 내의 단백질과 타닌이 덩어리처럼 뭉쳐져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합을 먹은 후 속이 갑갑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고 트림이 잦아지거나 심지어 체한 듯한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홍시는 단독으로 먹을 땐 변비 개선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기 식사 직후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음식 기억하시고 다음에 삼겹살 드실 때는 조금 더 현명한 조합으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식사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